네, 시황센터에서의 흐름을 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바람이라던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그 안에 있는 종목별 개별 이슈 그리고 또 한 번의 순환매, 여전히 강한 리오프닝 그리고 AI 관련 뉴스들만 쏟아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할 세 종목과 함께 마감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종목들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그리고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좀 뜨뜻미지근하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 막 즐겁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고민되는 종목들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올 인베스트먼트 볼까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고 4,175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길게 음봉이 그려졌어요. 윗꼬리도 달렸고요. 우리금융품에 안긴 그 뉴스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OX 의견 볼까요? X로 나뉘어졌고요. 이제 그 우리금융지주 매각 소식 때문에 최근에 계속 주가가 어느 정도 요동치는 모습이었어요. 변동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측면이 좀 있고, 조금 오늘 특히 윗꼬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 물론 맞아요. 이제 그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온 게 꼭 주가에 무작정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좀 이슈가 소멸되는 상황이었고, 약간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겹쳐 있다라면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당분간은 최소 한 1월 말까지는 좀 보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금융 품에 안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니까 이 역시도 제로 소멸로 봐야 되는 거겠네요. 이미 그 뉴스로 이제 다올그룹의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양질의 회사를 매각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었고 결국엔 그거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지금 이미 다 반영을 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를 재투자해서 인수되면 더 좋아지지 않겠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녹록하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금융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실적이 급상승하거나 이렇게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제 인수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수 금액이 2천억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 또 부담스럽죠. 지금 시가총액이 꽤 커졌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네.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보면 좀 3,645억 정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분 가치를 따지더라도 지금 더 올라오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X 더 갈까? 아니요, 안 갈 것 같습니다. 의견 어느 정도 드렸고요. 두 번째 NC소프트로 넘어가 볼게요. 신작 기대감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기대 때문에 그 당일에 한 8% 정도 넘게 올랐었고 이제 NC소프트도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의 시작이라는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볼게요. 신작 기대감에 두 분 모두 다 상승이 조금 더 열려 있을 것 같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최근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일단 NC소프트는 여전히 이제 현금 흐름도 워낙 좋고 그동안 지금 주가가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문제, 기대감의 소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산업이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금리가 이제 거의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금리가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PER 밸류에이션 문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타개될 문제들이 있겠지만 회사 내부에 여전히 현금 유동성 많이 갖고 있고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결국엔 지금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매출액 자체나 영업이익 자체는 줄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준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 많이 줄었다는 부분은 또 그만큼 또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싸졌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 드렸고 마침 또 이 종목도 NC랑 연결이 되거든요. DOE 볼게요. NC소프트의 팬덤 플랫폼인 유니버스 인수 소식 때문에 지난 12일에도 한번 반응을 했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상승 쪽으로 확실하게 털어줬는데 4만 원 돌파 가능할지 DOE 최근 왜 오르는 건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DOU도 5로 일치가 됐네요. 이창희 대표님, 네. DOU의 매력이 뭐길래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지 올해 스코어가 좋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DOU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팬덤 관리 뭐 이런 관련해서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NC소프트 유니버스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 뭔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K컬처, 뭐 이런 부분들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맞춤 서비스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수익이 나오는 게, 팬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익률 차이가 상당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DOU가 약간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SM을 등에 업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유니버스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4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 오늘도 밟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 나서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에 그냥 고점을 설정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올라가는 추세에 조금 더 흐름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딱 7.96% 상승한 4만 원까지 터치하고 좀 내려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좀 상승기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DOU까지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다 일치가 됐고 그럼 직접 매수로 고른 종목은 무엇일지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보죠. 이창희 대표는 임대 사업을 하는 네. 이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예요? 뭐 새로운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새로운 부동산. 그리고 2등은 내가라고 하는데 어느 산업 쪽에서 2등인지 그건 이제 이따가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두 분 좀 까칠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파이오링크와 로보티즈. 2등이 그러면은 로봇 쪽의 그 산업에서의 2등 업체인가요? 그럼 1등은 누구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뭐 어차피 뭐 주식시장에서 1, 2등은 네. 시가총액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가총액이 바뀔 수 이제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미 이제 1조를 돌파를 했고 로보티즈 이제 3천억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잡긴 멀었네요. 예,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사실은 주봉이나 이런 거 보시면 사실 작년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속기, 제어기 이런 거 지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로봇은 가속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속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속기라든지 제어기 이런 것들이 주로 일본에서 한 90% 이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관련해서 뭐 SPG라든지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로보티즈는 자체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도 보면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뭐 지능형 소프트웨어도 같이 또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갖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실외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제 실외 배송 로봇인 일개미랑 실내 자율 배송 로봇인 딥개미를 지금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이제 레인보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또 하나의 섹터로는 지금 이런 일개미와 딥개미 같은 이런 로봇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을 제가 2등은 내가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이유는 네. 다음으로 이제 지금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예, 결국 오늘도 이제 뭐 음봉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결국엔 그럼 이걸 팔고 어딜 갈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아마 2등은 이쪽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요? 뭐 지금 가격 정도는 오늘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눌림목이 나와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올해 종가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충분히 한 3만 원대를 뚫어 3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한 5천억 정도를 보고 5천억. 예,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은 사실 아직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흑자 전환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부각되면 충분히 정고점 돌파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LG전자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금 이 로보티즈를 2등으로 보면서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의 수익 실현하고 나온 자금이 또 다른 로봇을 찾는다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 22,000원. 종가에 베팅해 보겠고요. 유창희 대표님의 파이오링크 네. 어떤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지금 새로운 임대 사업은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난번 카카오 화재 사건 이후로 데이터 이중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파이오링크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침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안 되거든요. 930억 정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만 지금 500억이 넘어요. 한 4, 50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알짜배기 회사이고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동서서산 정책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라든지 또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성장 모멘텀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14,000원, 13,000원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파이오링크를 마감해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 12,500원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마감해 살 종목 두 종목까지 공개를 받고 현재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0.35% 내린 2,371.04포인트.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추가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 있어요. 코스닥은 0.2% 그래도 장중에 다시 빨간불을 찾았고요. 711.0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특징주로 볼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이건희 부장님 전해주실까요? 예, 뭐 마감 특징주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은 네이버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20만 원을 한번 돌파하고 어제 이제 좀 한번 음봉을 맞은 다음에 다시 지금 네이버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뭐 종가로 한 1% 정도 상승 마감할 걸로 보는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로봇 다음에 또 AI가 있죠. AI 관련돼서 가장 그럼 대장주가 지금 뭐 솔트룩스다 뭐 말이 많지만 뭐 물론 그건 중견 기업들 이제 얘기고요. 이제 지금 대기업 단에서는 제가 볼 때는 KT가 아니라 네이버가 오히려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AI 관련된 인력들이 대부분 네이버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이버 지금 물론 이제 쇼핑 이런 것 쪽도 중요하지만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성장 모델인 AI 관련돼서 국내 최고 기업이다라는 부분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골드만삭스 어니쇼크 때문에 기관의 좀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쪽에서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장은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한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동시효과 특징주로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오늘 리오프닝이 또 뜨겁던데요. 네, 결국엔 지난주에 약간 여행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머뭇거림은 보여줬습니다만은
결국 이번 주에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건 이쪽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그 LCC 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주들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는 LCC 항공사들이 움직이는 것은 단거리 노선에 대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은 좀 패키지 여행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본다라면 모두 투어 오늘도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상승 각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좀 전혀 뭐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행주들,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항공주 이야기도 하고 카지노주도 살펴봤는데 여행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 분위기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런데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좀 하락하는 종목 중에 LS 일렉트릭도 눈에 띕니다. 불안한 업황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 안에서 안정적인 실적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LS 일렉트릭 현재 구간에서 한 3.95% 내리면서 5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건희 부장님, LS 일렉트릭 올 한 해를 미리 좀 예측해 보자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그다음에 전력망 확충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전력망이 확충될 때 당연히 이제 뭐 수주라든지 이런 공급 계약들을 많이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이제 보면 뭐 작은 종목 중에 뭐 재령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보면 굉장히 불을 뿜고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그게 이제 전력 관련된 이제 변압기의 수요 증가, 그다음에 수주의 증가, 미국발 수주라든지 중동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에 이제 히트는 현대일렉트릭과 뭐 재룡전기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노후화된 전력망이 굉장히 많고요. 그에 따른 이제 전력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따른 신규 이제 그 전력 설치 이런 것들이 계속 전력망 설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지금 약간의 성장주 쪽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제 단기적인 수익 실현 이런 그러니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면 후행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동력을 좀 강하게 갖춘 성장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다 보니 LS 일렉트릭 쪽에서도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코스피는 동시효과 구간에서 0.44%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끝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그와 달리 0.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리오프닝주 그리고 로봇 AI주들이 뜨겁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